전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특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도로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북적이는 대도시의 도로.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쉼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 서로 앞다투어 질주하는 자동차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도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미국, 인도,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의 일부 도시에서도 경적 소리는 운전의 일부처럼 느껴지곤 하죠. 급하면 서로에게 빵빵거리고 조금이라도 길이 막히면 기다렸다는 듯이 클렉슨을 울려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지구상에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도로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떠신가요? 심지어 경적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한다면요. 아마 에이 설마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도로에 처음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신경을 긁어대던 빵빵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곧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혹은 신호가 있는 곳이라도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심지어 아이들이 길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차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멈춰 서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파란불인데도 어린아이가 도로 옆에 멈춰 서서 머뭇거리자 뒤따르던 차가 스스로 멈춰 서서 아이가 안전하게 이동할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목격담이요. 그 모습을 본 한 외국인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로 위의 CCTV보다 무서운 건 한국 운전자들의 양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놀라운 질서의 바탕에는 법보다 강한 예의 품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운전자들의 특별한 문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양보와 정지선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가진 의미는 단순한 교통법규를 넘어섭니다. 외국에서는 흔히 차량이 정지선을 슬그머니 넘어가거나 횡단보도 일부를 침범한 채로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지선이 마치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경계처럼 여겨집니다. 운전자들은 마치 눈금이라도 맞추는 듯 정지선을 정확히 지켜 멈춥니다. 그 어떤 운전자도 정지선을 한두 발짝이라도 넘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금을 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행자에게 최우선의 공간을 확보해주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자 예의인 거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차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다려줍니다. 만약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몸이 불편한 분이 천천히 건너더라도 절대 경적을 울리거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의 안전한 통행을 기다려주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죠. 심지어 이런 장면도 보셨을 겁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갑자기 쏟아진 비에 미처 우산을 펼치지 못한 보행자에게 자기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 말이죠. 이런 행동은 한국에서 특별한 뉴스거리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선 양보가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이자 상식에 가깝습니다. 정지선 준수, 보행자 우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법으로 명시된 규칙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정착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편의보다는 언제나 가장 약자인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운전 문화가 과연 단순한 감성에만 기반한 걸까요? 아닙니다. 객관적인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 한국 도로의 놀라운 질서 수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차량의 약 92%가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놀라셨나요? 혹자는 감시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블랙박스는 단순히 사고의 시비를 가리기 위한 장치를 넘어섭니다. 이는 내가 규칙을 지킬 테니 너도 지켜줘라는 상호 신뢰의 상징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운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동시에 다른 운전자들도 그러하리라 믿는 양심의 거울인 셈입니다. 만약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블랙박스 영상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더욱 신중하고 규범에 맞춰 운전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얼마나 사람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입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무려 3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 엄청난 감소율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말이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곳곳에는 감시를 위한 CCTV뿐만 아니라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높고 넓은 과속방지턱, 운전자에게 보호구역 진입을 알리는 시각적 알림판, 심지어 바닥에 설치되어 차량이 지나갈 때 특유의 진동과 소리로 경각심을 주는 바닥 진동 패널까지 총동원했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은 단순히 규칙을 세우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우선이라는 가치를 도로 위에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운전자의 무의식까지도 안전운전으로 유도하는 섬세한 설계인 거죠. OECD 교통안전 혁신 사례로 한국의 교통기술이 소개되기도 할 만큼 이러한 노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국의 도로가 특별하다 보니 한국 도로를 직접 경험한 외국인들이 받은 문화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점은 단연코 바로 경적을 거의 울리지 않는 도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에서는 경적이 운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소통의 도구이자 때로는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차가 막히거나 앞차가 움직이지 않거나 차선 변경 시에는 끊임없이 빵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죠. 심지어 서로 먼저 가겠다며 신경전을 벌이다 경적을 난사하며 다투기까지 하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적이 거의 금기처럼 여겨집니다. 운전 중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매우 불쾌감을 주거나 공격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경적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차선 양보를 받아 고마울 때는 비상등을 23번 깜빡이며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갑자기 끼어들어 미안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상등을 잠시 켜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죠. 때로는 창문을 내리고 가볍게 손을 흔들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적이 시끄럽고 직설적인 소통이라면 한국의 이런 문화는 훨씬 부드럽고 예의 바른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성 영화의 제스처처럼 말이죠. 또 하나, 외국인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정지선에 대한 한국 운전자들의 경외심입니다. 불과 몇 센티미터라도 정지선을 넘지 않으려는 이들의 집념은 해외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해외에서는 운전자들이 슬금슬금 정지선을 넘어가거나 심지어 횡단보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멈춰 서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섭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주자. 혹시 모를 사고의 위험을 완벽히 차단하자. 그리고 나와 다른 타인의 통행권을 존중하자는 무의식적인 약속입니다. 도로 위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이 이렇게 칼같이 지켜지는 것을 보면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화는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하고 질서 정연한 한국의 도로 문화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충격적이게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도로는 지금처럼 정돈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질서한 끼어들기, 빈번한 경적, 보행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해외 여행자들은 한국 도로에서의 운전이나 보행이 마치 카오스 같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변화의 바람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미래의 운전자가 될 어린이들을 위해 초등학교에 교통안전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법규를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 보행자의 중요성, 안전운전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양보가 특별한 미덕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임을 심어준 거죠. 동시에 민간 기업과 보험사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안전운전의 파트너로서 블랙박스 설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스스로 올바르게 운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자 동시에 나도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낡은 도로를 정비하고 위험한 구간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추가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 등 대대적인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단순한 표지판을 넘어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고음을 내는 시스템, 그리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방송으로 알리는 장치까지 설치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층적인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정부의 정책, 기업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어우러지면서 한국의 도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단순히 법규를 지켜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자, 보행자를 먼저 보는 따뜻한 시선이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 도로의 질서는 법이라는 딱딱한 강제성보다는 문화라는 부드러운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로는 단순히 차량이 오가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섭니다. 그곳은 한 나라의 시민의식과 사회적 가치가 고스란히 반영된 거울과도 같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한국 사회에서 도로 위에서도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꽃피웠다는 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 보다 누가 먼저 멈춰주느냐가 중요한 사회. 내가 1초 더 빨리 가기보다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잠시 기다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한국은 바로 그런 아름다운 도로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운전자 스스로가 경찰보다 무서운 건 법이 아니라 내 안의 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자율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는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경적 소리 없이도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는 한국의 도로. 이는 수십 년간의 교육,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하는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 도로의 질서는 그 어떤 법규보다 강력한 문화의 힘으로 작동하며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자랑스러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국 도로의 이런 질서와 문화가 자랑스럽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